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소문 듣고 오셨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서요, 40회 시험이 합격률이 제일 낮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오후 시험, 오전 시험, 실기 90문제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오후 시험입니다. 화이팅!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중력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중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영양액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5번 이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걸어놔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겠지요. 보기 1번 영양액은 50cc 주사기로 제공을 합니다. 보기 2번 구토를 한다 그러면 잠그고 책임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영양액 주머니는요. 밥그릇과 같은 거잖아요. 밥 먹고 아침 먹고 나서 점심때 그 밥그릇에 그대로 먹는 사람 없지요. 먹고 나면 매번 세척을 해야 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밥 먹을 거니까 상체 높여줘야 되고요. 턱을 당긴 자세를 해야 되는데 턱을 들면은 사례가 걸리기가 쉽습니다. 보기 1번 왼쪽에 마비가 왔는데 왼쪽으로 음식물 넣어주면 안 되겠지요. 보기 2번과 3번 잘 봐두셔야 되는데 왼쪽에 이렇게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건강한 쪽인 오른쪽이 이렇게 밑으로 가서 단단히 받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약한 쪽에는 쿠션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좋겠지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영양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달걀은 일주일에 한 개씩 섭취하게 한다. 2.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한다. 3. 가당 음료를 구입한다. 4. 국그릇은 큰 것을 준비하며 절인 채소 반찬과 같이 먹도록 한다. 5. 고기류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고기류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달걀은 하루에 한 개씩 섭취해야 되겠죠. 보기 4번 국그릇 큰 것에다가 절인 채소 반찬까지 하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국그릇은 작은 것이 좋고요. 절이지 않은 채소 반찬이 더 유익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입니다. 식사의 종류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식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씹는 것도 가능하고 삼키는 것도 가능하고 소화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분은 일반식을 제공을 하면 되겠지요. 저작도 음식은 뭐냐면 저작이 뭐냐면 씹는 걸 저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씹는 게 안 되니까 도와주는 식이다. 그래서 저작도 음식이에요. 이런 분들은 씹는 게 안 되고 삼키는 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잘게 썰어서 씹는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니까 잘게 썰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연하도 음식, 연하곤란이 뭐였어요? 삼키는 게 안 되는 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연하도 음식은 삼키는 게 안 되는 분이에요. 씹는 것도 안 되고 삼키는 것도 안 되고 그런 분이니까 그 연하도 음식은 갈아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의 배설 요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머리를 긁는 행위 2. 손을 잡고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 3. 윗옷을 벗는 행위 4. 안절부절 못하고 허리를 들썩이는 행위 5. 물을 마시지 않는 행위 정답은 4번 안절부절 못하고 허리를 들썩이는 행위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0도가 되게 붙인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입니다.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배설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3번과 같은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보기 4번 가린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보기 5번은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을 때에 옆으로 돌려 눕혀서 변기를 데워줍니다.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앉힌다. 3.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4.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5.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정답은 4번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입니다. 오른쪽 마비가 있는 대상자예요. 그런데 3번처럼 오른쪽 다리에 힘을 줘라 일단 땡이겠죠. 보기 5번 오른손으로 변기 잡으라 땡이겠죠. 이런 거 일단 다 걷어내고 바닥 닿아야 되겠죠. 발이. 그 다음에 양팔 잡고 돌려 앉히는 것보다 보기 4번처럼 하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입니다. 보기 3번 변기 차가우면요 놀래서 똥이 쏙 들어갑니다.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보기 4번 실수하기 쉬운데 미끄럼 방지 매트는요 어디 까느냐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변기 앞 아닙니다. 옆도 아닙니다. 어디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아셨죠? 보기 5번 이동 변기 높이는요 침대 높이와 같게 맞춥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연결관이 꺾여 있을 때 2.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 3.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을 때 4.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닐 때 5.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잠겨 있을 때 정답은 2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입니다. 보기 5번 소변 주머니 배출구 평소에는 잠겨져 있어야죠. 열려 있으면 큰일 납니다. 소변 비울 때에만 배출구 열어야 되죠.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3.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5.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물티슈를 넣어준다. 정답은 4번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2.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 윗니를 끼울 때에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 뜨거운 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보관한다. 5. 의치는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의치는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입니다. 보기 1번 표백제에 담그면 변형오지요. 보기 2번 위아래입니다. 위쪽부터 뺍니다. 보기 3번 윗니 끼울 때 손바닥으로 밀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끼웁니다. 보기 4번 뜨거운 물에 담그면 변형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싼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귀는 솜으로 막아야 되죠. 눈에만 수건으로 올려놓습니다. 보기 3번 같은 거 이런 게 실수하기가 쉬워요. 양쪽 귀를 다 막아야 되죠. 보기 4번 방수포 깔 때 목까지만 깔면 안 되잖아요. 어깨 밑에까지 충분히 깔아야 되겠죠. 보기 5번 수건은요 어디 감쌉니까?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 어깨 감싸잖아요.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각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정답은 2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입니다. 보기 5번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알고 계시죠?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코와는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2.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 주변을 닦는다. 3.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5. 얼굴은 이마, 목, 눈, 뺨, 코 순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입니다. 귀 속은 닦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기 1번 코 안에 알코올 솜 오바입니다. 보기 2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보기 5번 얼굴 닦는 순서 이런 거 외우기 어려우시죠? 이마, 뺨, 코, 입, 턱, 귀, 목 순서예요. 자, 암기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좀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글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뺨에 코 해줘. 입을 턱 치면 귀여모. 죄송합니다. 얼굴 닦는 순서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4년도 개정된 교재에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쇼츠 영상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 다시 일부 개정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바르게 수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24년도의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 얼굴 닦는 순서 보기로 안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래도 혹시나 시험에 보기로 나오게 된다면 눈이 제일 먼저 닦아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가 있다거나 하는 누가 봐도 잘못된 보기로 나올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뺨에 코 해줘 입을 턱 치면 귀요목 이건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을 거니까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음부를 닦을 때는 별도의 수건을 사용한다. 5. 회음부는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음부를 닦을 때는 별도의 수건을 사용한다입니다. 몸을 닦는 순서 끝에서부터 심장 쪽이라고 했지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복부는 시계 방향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정답은 3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입니다. 신체 손상 예방하는 법.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한 번 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예요. 허리는 펴야 되고요. 무릎을 굽혔다가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피면서 들어 올립니다. 지지면 넓히고요. 물체는요. 몸 가까이에 둬야 됩니다. 허리 휙 돌리면 안 되고요. 발을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처럼 빠른 반동으로 이렇게 하면요. 허리에 무리 갑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45도 각도로 놓는다. 다. 요양보호사는 무릎으로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눌러 일으켜 세운다. 라.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붙이고 둔부는 휠체어 의자 앞쪽으로 이동시킨다. 라.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잡고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걸터 앉게 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나가라 다마입니다. 제일 먼저 휠체어를 침대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궈야 됩니다. 휠체어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오게 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가 일으켜 세우고 침대에 앉게 합니다.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는 가.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및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 밑에 넣어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라. 대상자의 기호에 맞게 침대 높이를 조절한다. 마. 안전을 확인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나다가라마입니다.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대상자를 위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침대를 평평하게 수평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무릎을 세웁니다. 그것은 요양보호사가 이 대상자를 위로 잘 옮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양쪽에서 잡고 머리 위쪽으로 옮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상자에게 맞도록 침대를 높이를 조절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을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려오는 순서는 1. 지팡이 왼발 오른발 2. 지팡이 오른발 왼발 3. 왼발 지팡이 오른발 4. 오른발 지팡이 왼발 5. 오른발 왼발 지팡이 정답은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외우는 법 내치마입니다.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내치마 꼭 기억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정답은 5번입니다. 구입이니까 제일 싸다 싶은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1.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항문을 닦을 때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3.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4. 배설물을 처리할 때에는 전과 후에 각각 손을 씻는다. 5.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정답은 5번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정답은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입니다.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옮긴다. 2. 전류를 차단한다. 3.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4. 손에 화상이 있는지 만져본다. 5.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 2번 전류를 차단한다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절약하기 위해 씻기는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헹군다. 2.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먼저 닦는다. 3.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고무장갑은 사용 후 겉면만 세제로 닦는다. 5. 쓰레기통은 뚜껑이 없는 용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먼저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흐르는 물로 헹궈야 되고요. 보기 3번 그물형 수세미가 좋습니다. 보기 4번 고무장갑은 사용하고 나면 뒤집어서 세제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시 고려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2.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 3번 베개에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입니다. 보기 4번 재봉선이 있는 것은요. 우리 어르신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욕창의 위험이 있고요. 5번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보다는 단단한 것이 좋겠죠. 그리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1. 옷을 갈아입힌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퍼즐놀이를 같이 한다. 5.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요양보호사 1.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 매일 보는 사람이니 잘 기억해 보세요. 3.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되네요. 4.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며 설명한다. 4.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입니다. 보기 2번 창문을 열어두면 창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창문 잠궈둬야 되고요. 보기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 설치하면 위험하겠지요. 그보다는 배를 달아 놓아서 출입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 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1.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 5번.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보기 2번. 보통의 사람 같으면 누구인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책상 밑 위험하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할 때에는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해야 하고요. 위험합니다. 이런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보실 때의 하나의 기술인데요. 치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물어본다, 설명한다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너를 따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의 대처 방법은 1.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준다. 2.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놀이에 참여시킨다. 4.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입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답은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입니다. 해질녘만 되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석양증후군 대상자에게 익숙한 노래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보기 4번. 치매 대상자에게 복잡한 일거리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기 때문에 보기 5번. 조명은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 준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 2번.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아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시험에는 뭐뭐해서 걱정했어요.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1. 청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시각장애 대상자 4. 이해력 장애 대상자 5. 판단력 장애 대상자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이것만 봐도 시각장애 대상자가 정답인 것 아시겠죠? 치매 중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는 1.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2.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3.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4.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5. 말이 없어진다.
정답은 1번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입니다. 보기 2번과 3번은 초기 단계입니다. 기억 속에 있는 이 연결이 조금씩 끊어지니까 자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걔 누구지 누구? 걔 있잖아. 뭐 요렇게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기 4번과 5번 이것은 말기 단계입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1. 탬버린 흔들기 2. 동물 그림 찾기 3. 숫자 따라 쓰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직선 따라 그리기 정답은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증이다 그럴 경우에는 탬버린 흔들기와 같이 악기 연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법 중학생이었죠.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물을 마시게 하여 진정시킨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입니다.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기 1번과 3번처럼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물을 마시게 하는 행동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꽉 잡아주거나 이런 거 대신에 옆에서 경련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은 하임리히법이죠.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 등을 두드려 구토를 시킨다. 3.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남은 약병을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 5.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입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정답은 4번 남은 약병을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 가슴 압박과 동시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다. 5.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할 때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닿대야 됩니다. 내 손이 얹어져 있으면 분석할 때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보기 1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 이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전원을 켜야 되고요. 보기 2번 충전 중일 때 가슴 압박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심장에 아주 센 충격을 빡 줄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를 거기 때문에 자동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를 때에는 다 물러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패드 위치 문장형으로 나왔을 땐 오, 빛, 왼중겨 우리 쉬운 암기법에서 했었죠. 그 문장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림으로 나왔을 땐 위,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오른쪽인지 어디가 왼쪽인지 막 찾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위,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시험 출발할게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입니다. 사례 예방에서 중요한 것, 국이나 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식사를 하게 하면 좋고요. 턱은 당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신맛이 강한 음식도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례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를 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 녹내장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변비가 있는 대상자, 4. 연하곤란 대상자, 5.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정답은 4번 연하곤란 대상자입니다. 삼킴 장애라고도 하지요.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대상자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2.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3. 의자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한다. 4. 식탁의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가슴 높이로 한다. 5. 휠체어에 앉을 때는 식탁에 가까이 붙이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의자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이 시험의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데요. 식탁의 높이는 식탁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하게 해야 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준다. 2.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풀어놓는다. 3. 대상자를 변기로 옮기는 동안 발 받침대를 내려놓는다. 4. 건조하지 않도록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린다. 5.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정답은 5번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입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준다. 정답은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입니다. 이 보기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야 됩니다. 보기 4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다시 내려야 되겠죠.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 4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정답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입니다. 보기 2번 이동 변기 높이와 침대 높이는 같게 합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볼록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머리를 올려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아랫배가 불편하고 볼록하다라는 것은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보기 4번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서 짭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 2번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입니다. 보기 1번 두피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죠. 보기 5번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연고를 바를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정답은 4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입니다.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샴푸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샴푸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샴푸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샴푸를 반복하여 사용한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샴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물과 관련된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보기 4번 거품에 머리때가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나게 두피를 마사지해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심장으로부터 먼 곳부터 닦습니다. 그래서 다리, 팔, 몸통으로 닦고요. 마지막으로 회음부로 닦습니다. 보기 2번 식전과 식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쪽으로 손잡이 잡을 수가 없겠죠. 보기 5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거 너무 예의가 없지요.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해야만 대상자가 진동을 덜 느끼게 되어지겠죠.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1. 가, 나, 다, 라, 마. 2. 가, 나, 다, 마, 라. 3. 가, 다, 나, 라, 마. 4. 가, 라, 다, 마, 나. 5. 가, 마, 나, 다, 라. 정답은 2번 가, 나, 다, 마, 라입니다. 일단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앉힐 때 손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대상자의 손을 가슴 위로 올려놓게 합니다. 가, 나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도록 합시다. 대상자의 그 무릎을 굽혀서 세워서 마비된 쪽이 위로 가도록 돌려서 눕힙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한 손은 등과 어깨, 반대편 손은 넙다리를 지지해서 탁 앉히면 되겠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이동 시 동작은 한 번에 신속하게 시행한다. 2.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 변경 가능한 체위를 보호자와 상의한다. 4.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명한다. 5. 편마비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2번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 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1. 가, 나, 다, 라, 마. 2. 가, 나, 라, 다, 마. 3. 나, 가, 다, 라, 마. 4. 나, 가, 라, 다, 마. 5. 나, 라, 다, 가, 마.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안전벨트를 풀기 전에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에 먼저 둔다라는 거예요. 자,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에 두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풉니다. 가. 그리고 나서요. 대상자의 다리가 한쪽씩 차례로 밖으로 나와야 라처럼 되어야 그래야 다처럼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돌려서 휠체어에 앉힙니다.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경우는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한 경우죠. 대상자의 손을 잘 봐야 되는데요.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있는 그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연구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정답은 4번입니다. 대여니까 비싼 거 대여하겠지요. 짠짠한 거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고 제일 비싸 보이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여 품목, 구입 품목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경사로와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와 구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욕창 예방 방석이니까 방석은 구입하고요. 매트리스는 대여와 구입이 다 가능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씻는다. 2. 흐르는 물로 비누를 헹구어 씻는다. 3. 4단계 손 씻기를 한다. 4. 손바닥과 손등만 깨끗이 문질러 씻는다. 5. 손을 씻은 후 자연 건조로 물기를 말린다. 정답은 2번 흐르는 물로 비누를 헹구어 씻는다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을 늘린다. 2. 음식의 간을 진하게 한다. 3.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4. 술을 자주 마신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를 늘린다. 정답은 3번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입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끈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운다. 4.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입니다. 보기 4번 도정 과정을 적게 한 곡물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4. 80에서 120도씨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5.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한다. 정답은 3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은 3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게 한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정답은 1번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기 3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두면은요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요양보호사 1번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입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입니다. 보기 5번도 왠지 정답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치매 문제가 나오면 질문형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골라라 이러면 또 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와 관련되어진 문제에 모아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하는 신체적인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라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5번도요. 뭐뭐라고 설명한다 이런 것도 치매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 문제 참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프다 그쵸? 괜시레 좀 슬퍼지는 것 같아요. 시설 침해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치매 문제만 나오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육체도 정신도 건강할 때 잘 지키자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고스톱도 열심히 치시고 책도 읽고 노래도 외워서 부르시고요. 우리 건강하게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화이팅!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린다 이럴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목욕을 하고 싶은지 그 이면을 우리가 눈치채야 하는 거고요. 이번 문제와 같이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이번 보기와 같이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 3번 진압력입니다. 진압력 하면 날짜, 시간, 장소라고 했죠. 우리 어르신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한 7살 땐가 우리 고향이 어딘데 거기 앞에 못이 있어. 봄만 되면 개구리들이 얼마나 우르대는지 그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했잖아. 뒷다리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 사람들 잘 모를 거야. 요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압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으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정답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게 간섭하고 하는 것이 기분이 상하셨군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께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공감이랑은 또 다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를 하니까 내 일을 못해서 힘이 든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내 일을 못해서 힘들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뭐뭐 해서 걱정돼요. 이것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정답은 2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언어장애니까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말로 표현을 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겠죠.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 앞에서 정면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어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정답은 2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보기 1번처럼 질문형은 정답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하나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질식이 일어났을 땐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지요. 이번과 같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 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1.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시행,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2.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원 켜기,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 3.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시행,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5. 심장 충격 시행,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3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입니다. 이 문제가 혹시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쉬운 암기법 영상 보셨으면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죠. 제가 또 하나 강추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표준교재 요점 정리 영상입니다. 기똥차게 잘 만들었으니까 그 영상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암기하는 법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다시 압박합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꾸어 준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양팔을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압박 위치 바뀌면 안 되겠고요. 보기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합니다. 보기 4번 5cm 정도의 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100분으로 끝내기 인기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나는 꼼꼼히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전체 영상 또는 상권, 학원 나눠진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암기해야 하는 내용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풀어보시고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41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에는 해설 없는 영상으로 최종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